예, 앞 강의에서 그 요단강 계곡지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봤는데요. 요단강 계곡지대는 우리가 이제 아라바, 그렇죠? 아라바를 번역한 걸 이제 요단강 계곡지대를 했는데 아라바에 대해서 이제 그 지형적인 특징을 한번 보시면 이 성경의 땅 지대가 여기 지금 터키 지금 아마누스 산지 이쪽에 아마누스 산지 에서 여기가 백화계곡이라 그러는 곳인데요. 여기서부터 이게 단층지대요, 사실. 이게 이렇게 쭉 해서 이게 단층지대로 이런 식으로 쭉 갈라져 가지고 저기 아프리카의 그 중부 지역까지 갈라지는 한 6,600km 정도가 갈라진 단층 지대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이쪽 판하고 이제 왼쪽 판하고 이렇게 한 100km 정도 어긋났다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갈라지면서 그 요단강 계곡지대가 낮아진 땅이 됐는데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어제 풀레 계곡이라고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갈릴리 바다를 한번 봤어요. 그리고 갈릴리 바다로부터 여메까지 흐르는 강을 이제 우리가 하요단강이라고 그랬다 그랬어요. 근데 성경 사건은 다 하요단강 사건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요단강이다 이렇게 부른다 그랬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제 여메가 있죠. 여메. 소금 바다라 해서 여메. 또한 예루살렘 동쪽에 있다라서 동해. 그다음에 또한 이 자체가 아라바라 그랬잖아요. 이 요단강 계곡지를 우리가 아라바라 그랬기 때문에 아라바에 있는 바다라 그래서 아라바 해다 이렇게 이제 부른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지금 현대화 들어서 아라바는 여기 이제 여메 밑에부터 엘랏까지 요 부분을 이제 지금은 아라바라고 불러요, 사실은. 근데 이제 성경 시대에는 이 위에까지도 다 아라바라고 불러온 사건으로 나온다라고 얘기를 해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맨 밑에 엘랏이라는 도시에 가면 여기 아카바반 홍해가 이렇게 되겠죠. 아카바반 홍해가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이쪽은 이제 스웨즈만 홍해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시나이 반도가 되겠고요. 전통적인 시내산이 이제 여기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약 지금의 이스라엘 땅은 여기가 경계예요. 여기가 이제 경계고 이쪽은 이제 이집트 땅이고 이제 그 이스라엘 땅인데. 이제 그 우리가 어제 이 요단강 계곡지대를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이제 뭘 볼 거냐면 이제 왼쪽에 산지를 한번 볼 텐데요. 이 갈릴리 산지가 이렇게 보입니다. 일단 큰 지도로 또 볼 텐데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여기 이제 이스라엘 계곡이 이스라엘 평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사마리아 산지가 이렇게 있는데 사마리아 산지는 또 좀 나누면 요 밑을 또 에브라임 산지라고 부르기도 해요. 또 에브라임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유대 산지가 있겠고요. 유대 산지도 이렇게 이제 정상을 이제 그 나누면 능선을 나누면 요 이제 족장의 도로라 그래서 요 능선을 통해서 이 왼쪽 부분은 그래도 비가 좀 내리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유대 산지라고 부르고 요 동쪽 편은 이제 비가 내리지 않는 지역이라 이제 광야입니다. 유대 광야라고 부르는데 일단 유대 산지 자체에 유대 광야도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 네겝이라는 지역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산지 그 약속의 땅의 산지하고 이제 네겝까지도 한번 우리가 비행기 타고 날아다니면서 보든가 아니면은 내용을 보면서 한번 살펴드릴 텐데 어, 요 이제 지도를 보시면 좀 더 이렇게 좀 그 명쾌해졌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초록색 부분이 이제 해안 평야 지대죠. 여기 이제 블레셋 평야가 되겠고 그다음에 뭐 샤론 평야, 그다음에 이제 뭐 아코 평야, 뭐 돌 평야, 뭐 이렇게 돌 평야, 아코 평야 이럴 텐데 이 평야지대하고 이 요단강 계곡지대, 어제 이제 지난번에 했던 요단강 계곡지대, 그 사이에 있는 곳이 이제 산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갈릴리 산지가 되죠. 갈릴리 산지도 반 정도 나누시면, 이 부분은 좀 높은 지대예요. 한 6, 700m 높은 산이 있어서 이제 그 상부 갈릴리다 뭐 이런 표현도 씁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 밑에는 이제 그 좀 낮아서 하부 갈릴리다 이렇게 표현하기를 하는데, 이게 갈릴리 산지. 그리고 갈릴리 산지에 있는 바다라 해서 갈릴리 바다 이렇게 부른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갈릴리 산지하고 이렇게 이제 사마리아 산지 부분 요 부분 요 부분을 갖다가 중간에 이렇게 평야가 나오죠. 요게 이제 이스라엘 평야가 됩니다. 이스라엘 평야. 외우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사마리아 산지가 등장하고 그 밑에 부분은 또 이제 에브라임 산지라고 부르기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밑에가 이제 그 유대 산지가 이렇게 있겠죠. 유대 산지. 예, 이 정도. 그래서 유대 산지는 이 여매의 끝과 이렇게 연결되는 지역, 여매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유대 산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 족장의 도로가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데 이 족장의 도로가 이 능선을 타고 있기 때문에 이쪽 서쪽에는 그래도 비가 내리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유대 산지라는 표현을 쓰고 하지만 이 오른쪽은 유대 광야라는 표현을 씁니다. 유대 광야라는 표현. 그다음에 그 밑에 지역은 이제 네겝 지역이 이렇게 펼쳐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걸 이제 편의상 지도를 하나 더 보시면 잘 나눠진 걸로 보이시죠? 그래서 이제 갈릴리 산지라고 써 있고 여기까지가 이제 상부 갈릴리 이런 표현을 되겠죠. 그리고 이제 뭐 여기 이제 토란 분진이 있는데 요 부분까지를 갖다가 보면은 이제 하부 갈릴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갈릴리 지역에 있는 바다라서 갈릴리 바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평야가 평야입니다. 이 삼각형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이스라엘 평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아급 평야도 있는데 그 두 개가 이제 갈릴리 산지하고 사마리아 산지를 갖다가 이제 나누게 되는데 요 사마리아 산지가 이렇게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 산지 밑으로 이제 에브라임 지파가 분배받았던 에브라임 산지라고 또 표현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좀 더 자세하게 나누면 에브라임 산지 밑에 또 이제 그 베냐민 고원지대라고 또 부르기도 합니다. 베냐민 지파가 분배받았던 땅.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이제 유다 지파가 분배받았던 땅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 산지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유대 산지인데 요 능선 족장의 도로를 따라서 이렇게 능선을 따라서 이 왼쪽 편은 그래도 비가 내리기 때문에 유대 산지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또 다른 이름으로 뭐냐면 유대 산지긴 산지인데 동쪽은 비가 안 오기 때문에 그냥 광야입니다. 그래서 유대 광야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지리적으로 이렇게 나누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브엘세바를 중심으로 해서 남방 한계선을 따져서요. 그 밑에 지역은 이제 네겝이다. 뭐 남방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네겝은 이제 어저께도 잠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남쪽의 땅이라기보다도 남쪽의 땅이면서도 밀농사와 그 보리농사인 겨울농사를 짓지 못하는 그런 땅이 이제 그 네겝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산지를 쭉 돌아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돌아본 가운데 우리가 이제 길을 하나 더 이제 외워본다면 이쪽이 이제 다메섹인데요. 다메섹 쪽에서 동편 산지로 쭉 내려가는 이 길이 이제 왕의 대로라고 얘기를 해요. 왕의 대로. 그래서 길라 라못을 지나서 쭉 이제 내려가다 보면 이제 라빠 암몬을 지나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뭐 헤스본, 메드바, 뭐 티본 지나서 여기 이제 그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가서 이제 길 하레셋, 그러니까 모압의 수도를 지나면 또 이제 여기 세레시레가 있는데 세레시레가 건너가면 이제 모압 그 에돔의 수도가 되는데 뭐 보스라하고 뭐 이런 데 지나가게 됐죠. 그래서 쭉 내려가서 이제 에시온 게벨까지 내려가는 이 왕의 대로가 요단 동편으로 지나간다라고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다메섹에서부터 이제 갈라져 가지고 내려오는 이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해변길이라고 불러요. 이게 왜 해변길이냐면 이쪽에서 이 길을 타고 가다 보면 바다가 나온다는 얘기죠. 바다. 그래서 바다가 있는 길로 간다는 해변길인데 이 해변길로 쭉 내려오다 보면은 이제 샤론 평야를 지나서 쭉 내려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블레셋 평야를 지나서 이렇게 해서 가면은 애굽까지 이르는 이 이제 길이 이제 그 해변길이 되겠습니다. 해변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해변길하고 이 왕의대로 사이에 산지의 도로가 있어요. 산지. 그걸다가 이제 그 족장의 도로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제 왜 족장의 도로라는 표현을 쓰냐면 아브라함이 이제 그 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행적이 이제 세겜부터 나타나죠. 세겜부터 나타나는데 학자들은 이 길을 이제 왕의대로를 타고 내려오다가 이제 이 갈대아우르 이쪽에서 그 하란에서 오기 때문에 이 길을 타고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타고 내려오다가 여기서 갈라져서 길르앗 산지에서 야복강 쪽에서 갈라져서 이제 여기 그 아담을 거쳐서 디르사 계곡을 들어와서 이렇게 세겜으로 해서 이렇게 그 지나갔다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겜, 그다음에 뭐 베델, 뭐 실로 나중에 가면 그다음에 아이 뭐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뭐 아니면 베들레헴 헤브론 이런 식으로 해서 브엘세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족장의 도로가 아브라함이 이동했던 경로 또는 야곱이 이동했던 경로에 따라서 족장의 도로라는 표현을 씁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아브라함이 갈릴리 쪽으로 해서 들어왔다고도 말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학자의 주장에 따라서 다르니까 일단은 족장의 도로라고 한다는 것은 여기 지금 세겜 지역부터요 쭉 해가지고 이 그 브엘세바까지 가는
요 도로, 지금은 이제 60번 도로로 이제 그 명명이 되어 있는데, 그 도로가 이제 족장의 도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렇다면 고대 무역로인 그 큰 길, 왕의 대로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변길을 연결하는 도로가 이렇게 이제 많지는 않았어요. 많지는 않았는데, 이스라엘 땅 요단강 계곡지대 보면 벳산 앞에서 건너가는 길이 하나 있지요. 이스라엘 평야로 해서 벳산 앞에서 건너가서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 하나가 있고, 길르앗 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디르사 계곡을 통해 나가서 아담에서 나가서 숫곳을 거쳐 가지고 이렇게 그 야복 계곡 올라가 가지고 이제 또 길르앗 쪽으로 가는 그런 그 동서의 길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라빠 암몬에서 내려와서 모압 평지를 거쳐서 여리고를 지나서 산지로 올라와서 이제 기브온 쪽을 거쳐서 이렇게 게셀 쪽, 그 이제 시펠라 쪽으로 내려가는 그런 경로가 하나가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 삶을 볼 때에 두 지파반이 이두 지파반이 이제 동편 땅에 이제 분배를 받죠. 그리고 이제 아홉 지파반이 이렇게 서편에 이제 분배를 받았는데, 이들이 이렇게 왕래하기가 그렇게 편하지는 않았다. 왜? 이 동서로 난 길이 많지가 않았고, 왜? 어제 지난번에 봤던 그 요단강 계곡지대의 모습이 낮은 땅이었잖아요. 그래서 왼쪽 오른쪽으로 이제 다니기 힘들었다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런 길들을 생각하시면서 이제 산지를 보실 텐데, 갈릴리 산지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이스라엘 계곡이 있다. 이스라엘 평야가 있고 사마리아 산지가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브라임 산지가 있고, 또 작게 본다면 뭐 그 베냐민 고원지대가 있고, 유대 산지가 이렇게 있다.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이제 네겝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상황에서 아라바 우리가 봤고요. 그 다음에 산지, 중앙 산지라 해서 이제 갈릴리,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 다음 에브라임, 그 다음에 유대 산지,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해안 쪽에 이제 평야들, 블레셋 평야, 샤론 평야, 뭐 아커 평야, 이렇게 해서 평야를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블레셋 평야하고 유대 산지 사이에 있는 구릉지 200m에서 500m 사이에 있는 쇠펠라 지역이 이렇게 있는 그런 형국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그 남쪽에 이제 네겝이 이렇게 펼쳐져 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하나님이 이제 그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의 5개 형태의 이 모습을 갖다가 이제 여러분이 잘 보실 수 있고요. 지난번에 배웠던 이제 요단강 계곡지대 말고, 오늘은 갈릴리 산지, 다시 한번 합니다. 갈릴리 산지, 사마리아 산지, 그렇죠? 사마리아 산지, 그 밑에 이제 에브라임 산지라고 명명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에브라임 산지하고 유대 산지 밑에 이제 베냐민 고원지대, 베냐민이 분배된 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대 산지 이렇게 있다. 그래서 유대 산지는 족장의 도로, 이렇게 능선을 따라서 이렇게 나누면은 서쪽은 비가 좀 내리는 지역이기 때문에 유대산지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오른쪽 부분은 또 다른 명칭으로 본다면 유대 광야라는 명칭으로도 부른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요 지역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한번 날라다녀 본다고 본다면, 지금 어제 그 봤던 우리가 이제 요단강 계곡도 모습보다는 갈릴리 바다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헬몬산이 여기 이렇게 있고요. 이게 이제 갈릴리의 모습입니다. 갈릴리. 그래서 이제 C1이라고 써 있는 이 부분이 갈릴리 의 북부 지역이겠죠. 높은 갈릴리, 상부 갈릴리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요 밑에 요 부분을 하부 갈릴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갈릴리 자체도 갈릴리 지역 자체도 좀 높은 지역은 이제 상부 갈릴리, 좀 낮은 지역은 이제 하부 갈릴리라고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갈릴리 지역에 있는 이제 어떤 그 사진을 한번 볼까요? 보시면 상부 갈릴리의 모습을 보시면 좀 이렇게 산지가 높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울퉁불퉁하기도 하죠. 그다음에 또 다른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것들도 이제 상부 갈릴리, 여기가 이제 납달리 게데스 지역, 그러니까 납달리 지파가 이제 분배받았던 지역에 이제 게데스라는 장소가 있고요. 요 부분, 요 밑에 이제 산지가 위로 이제 보이고, 여기가 이제 풀레 골짜기예요. 풀레 골짜기. 그리고 건너편은 이제 바산 쪽이 되고요. 더 올라가면 이제 헬몬산이 있게 되는데, 이렇게 높은 지역에도 이렇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있는 그런 게 갈릴리 고원지대가 되겠고, 사진을 한 장 더 볼까요?
이런 사진을 한번 볼까요? 여기 사실 보면 이제 상부 갈릴리라는 모습이 좀 충분히 보이기도 하죠.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이제 갈릴리 바다 쪽인 것 같아요. 갈릴리 바다. 여기 다볼산 쪽이 보이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북쪽에서 이렇게 이제 내려다본 그런 형태인데, 이 상부 갈릴리 지역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상부 갈릴리 지역의 모습을 보셨고, 이제 하부 갈릴리 지역의 사진을 좀 몇 장 한번 볼까요? 보시면, 하부 갈릴리는 좀 낮은 땅이긴 한데,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그 하부 갈릴리고, 여기는 이제 다시 이제 어, 이스라엘 평야지대랑 만나는 지역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 이제 다볼산 모습이죠. 다볼산 모습이고, 예, 그 다음에 이런 사진을 한번 보시면, 예,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이게 이제 그 하부 갈릴리 마지막 지점이고, 이제 여기가 이제 투란 분지 정도 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갈릴리의 이제 하부 갈릴리 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갈릴리의 지역에서 우리가 뭐 지도 가운데 이제 도시를 좀 본다면요. 여기가 여기 잠깐만요. 요 부분이 이제 가나 투란 분지, 여기 이제 이 분지가 이제 투란 분지거든요. 투란 분지에 있는 이제 가나 정도가 이제 예전에 가나의 모습이 있는 가나를 우리가 생각을 하는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가버나움이 여기 있습니다. 이제 갈릴리 바다의 가버나움이, 여기가 가버나움이에요. 여기 가버나움. 그래서 신약 시대를 생각한다면 이 갈릴리 가나하고 가버나움까지가 하루길이었어요. 사실 하루길. 여긴 지금 구약 시대 도로기 때문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고요. 신약 시대의 도로로 보면은 이제 그 빨간색으로 이제 표현되긴 하는데, 그러면 한번 신약 시대의 도로를 한번 표기를 한번 해볼까요? 예, 신약 시대의 도로까지 이제 표기를 했는데, 빨간색으로 된 이제 이게 이제 그 도로라고 한다면, 이 가나로부터 해가지고 이제 가버나움까지가 이제 하루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하루길. 그래서 가나에 계실 때에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그냥 멀리서 살리시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성경 사건을 갖다 생각할 때 사건을 생각할 때 좀 지리적인 정보를 좀 생각하면서 보셔도 좀 재미있게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갈릴리 지역은 그 정도 소개드리고, 그다음에 갈릴리 지역하고 이제 여기 사마리아 산지가 시작되는 부분이거든요. 여기 사마리아 산지가 이렇게 보이시죠? 사마리아 산지가 시작되는 그 부분에 중간에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평야지대가 이렇게 삼각형 형태로 이제 있죠. 이스라엘 평야가 여기가 지금 이스라엘 평야로 산지, 갈릴리 산지하고 이 사마리아 산지에 나누는 그런 역할을 하고, 이곳에서 이제 사사시대에 전쟁 무지하게 많이 벌어지죠, 사실은. 그래서 여기에 이 이스라엘 평야는 또 따로 한번 공부를 하실 기회가 있을 텐데요. 이 이스라엘 평야 옆에 이제 요 부분이 이제 길르앗 산지예요. 길르앗 산지. 여기가 이제 길르앗 산지고, 길르앗 산지 이제 밑에 이제 하롯셈도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앞에 있는 요 산이 이제 모래산입니다. 모래산이고요. 모래산이. 그래서 여기에 이제 블레셋이 진치고 있고, 사울의 군대가 여기 진치고 있는데, 사울이 하나님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어떻게 해요?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갖다 찾아가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 위쪽에 여기 길보아산인데, 길보아산에 이제 진치고 있는 사울의 군대고요. 그다음에 이 평지에 그 계곡지대에 이제 블레셋이 이제 진치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 이제 수넴 앞에 진을 쳤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뒤에 있는 게 이제 모래산인데, 그 모래산 뒤에 있는 게 엔돌이에요. 엔돌. 그렇다면 재미있는 건 뭐냐면, 사울이 여기 진을 치고 있다가 밤에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만나러 갈 때, 어떻게 보면 그 블레셋의 진을 친
그곳을 지나가서 위험을 무릅쓰고 들어가서 신접한 여인을 만나서 사무엘을 불러 올리고 하는 그런 과정의 성경 사건들도 좀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리를 좀 이해하고 이 성경의 어떤 전쟁의 사건을 보면 참 재미있는 걸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길르앗 그 산은 여기 또 이제 그 기드온 시대는 여기에 누가 있었어요? 미디안의 그 연합군 13만 5천 명이 진을 쳤었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 이제 그 진을 치고 있는 그 상태에서 10,000명이 이 하루셈으로 내려가서 그렇죠? 하루셈 내려가서 물 먹는 테스트를 하는 그런 장면도 이 이제 이스라엘 평야 지역, 그다음에 길르앗 산지 이걸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전쟁이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어 여기서 보시면 이제 나사렛 산지가 이제 여기가 이제 나사렛 산지인데요. 나사렛 산지인데 나사렛 산지라든가 아니면은 뭐 다볼산 이런 거와 배경에서 그다음에 이제 그 드보라하고 바락 사건 그다음에 가나안 군대 장군 시스라하고 싸울 때도 배경도 여기입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배경적인 것까지 볼 때 이 그 갈릴리 산지와 이 이스라엘 고국에서의 전쟁 상황 또는 이 길르앗 산지와 또한 이스라엘 평야사이의 전쟁의 상황. 또 한 가지는 또 재밌는 게 이게 갈멜 산지거든요. 사마리아 산지 중에서 갈멜 산지인데 여기가 이제 갈멜 그 기념 수도원이 있어요. 엘리야 기념 수도원이 갈멜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갈멜에서 기도하는 엘리야의 모습 그리고 내려와서 이 길을 쭉 달려가서 그쵸? 달려가서 쭉 가서 이스라엘이 여기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까지 쫙 달려가서 마차 앞에서 달려가는 그런 형국의 이스라엘 골짜기를 달려가는 엘리야의 모습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지리적인 요소로서 이제 이해를 하면 좀 재미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차차 이제 성경 사건들도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이제 지형을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는 오늘은 산지 그래서 갈릴리 산지 하고 사마리아 산지가 있는데 그 사이에 이렇게 삼각형 모양의 땅인 이스라엘 평야, 이스라엘 계곡이 있다라고 정도를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난번 잠깐 설명했지만 이 디르사 계곡으로 해서 돌아와 가지고 여기가 이제 세겜 지역인데요. 이게 세겜인데 세겜을 포함한 이 사마리아 산지가 있고요. 세겜의 모습이 있고요. 여기 세겜인데 세겜의 이제 왼쪽 그 남쪽에 있는 게 이제 그리심산이 되겠고, 그렇죠? 그리심산의 모습이고요. 여기 그리심산. 그다음에 이제 북쪽에 있는 게 에발산이 되겠죠. 그래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이제 6지파씩 놓고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 율법을 낭독했던 사건이 세겜을 중심으로 일어났다. 아브라함이 이제 이 세겜을 지날 때 처음으로 단을 쌓고 단을 쌓은 그런 사건. 그래서 단을 쌓음으로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는 창세기 12장 사건이 나타난 그런 지역이 이제 세겜인데 그게 이제 사마리아 산지의 중심에 있는 게 세겜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또 다시 좀 더 내려오면 좀 산지로 해서 쭉 내려오다 보면 이제 레보나라는 그 지역을 지나서 보시면 이제 여기가 이제 베델 실로 아이죠. 여기가 이제 베델이 되겠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여기 그 세겜에서 떠나서 베델까지 오고 있는데 요것도 이제 하루길 정도 거리예요. 하루길 정도의 거리고 이 이제 하루길 정도의 거리를 갖다가 한 15년 이상, 10년 이상 그 올라오지 못하고 머무르던 야곱이죠. 야곱이 세겜에서 한 그 10년 정도 머물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 바다로 돌아와서 야곱이 아버지 누구야 이삭에 가기 전에 기도했던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베델에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을 다시 만나려고 갔던 그러고 돌아왔는데 이 베델에 올라오지 않고 하루길 거리인 그 세겜에 머물면서 10년 동안 머물고 있었던 그 과정 그리고 그런 과정 가운데 디나 사건이 나타나고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다 상술이나 말하는 이제 모든 걸 묻고 이제 올라가는 그래서 이제 산지로 올라가죠. 그래서 이제 베델도 좀 높은 지역인데 올라와서 베델에 와서 다시 또 하나님을 만나고 엘헬로의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는데 이 이제 베델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에브라임 산지에 이제 속하는 부지역이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세하게 나누면. 그러면 다시 또 베델에서 좀 더 내려오면 베델에서 좀 내려오면 이제 예루살렘이 있죠.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도 이제 능선, 족장의 도로의 능선 위쪽에 있는
곳이고, 그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은 유대 산지에 포함되는 시작되는 점이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경계예요. 경계 어떻게 보면 이 예루살렘의 경계 미투르가 이제 유대 산지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은 어떻게 보면 베냐민에게 분배받았던 땅이라고 한다면 베냐민 고원지대 중에 속하는 지역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분류할 때는 이제 유대 산지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셔도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유대 산지의 모습을 보시면 이렇게 족장의 도로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걸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은 이게 유대 광야 모습이에요. 광야. 그러니까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유대 광야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서쪽 산지는 그래도 비가 내리기 때문에 이제 유대 산지다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 산지하고 잠깐 우리가 보고 가면 유대 산지하고 그다음에 이쪽에 이제 그 해안 평야지대 해안 평야지대 사이에 이렇게 쉐펠라 지역, 낮은 언덕 지역인 쉐펠라 지역이 있는 거예요. 쉐펠라 지역이 있어서 길들이 많이 보이시죠? 그러니까 해안 평야지대에서 산지로 올라가는 길들이 다 이제 이 그 쉐펠라 지역을 통해서 이제 길들이 있다. 그래서 그 골짜기가 아얄론 골짜기, 소엘라 골짜기, 그 다음에 구브린 골짜기, 라기스 골짜기. 예. 그렇게 해서 이제 5개의 골짜기가 있는 게 쉐펠라 지역이었다고 얘기했고요. 그 쉐펠라 지역의 오른쪽이 유대 산지라고 보시면 되고, 유대 산지의 모습, 유대 산지는 이 반 정도를 나눠서 이쪽은 유대 광야라고도 따로 불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유대 산지의 어떤 범위를 본다면 이 염해를 보시면 염해 북쪽 끝과 남쪽 끝을 잘라서 이렇게 오시면 이 왼쪽 부분이 이게 유다 지파가 분배한 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유다 지파가 분배한 땅 중에서 유대 산지, 그 다음에 쉐펠라가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해안 평야지대의 블레셋 평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좀 더 내려오시면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이고요. 예루살렘 쭉 내려오시면 이제 그 베들레헴이 있겠죠.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면은 이제 베들레헴이 있고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내려가면 드고아 쪽으로 내려가지고 이제 염해로 내려가는, 광야를 지나가 가지고 이렇게 해서 염해로 해서 엔게디 쪽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어요. 여기 엔게디가 이제 이쪽에 있는데 여기가 엔게디거든요. 이 사건도 있죠. 엔게디에서 쳐들어와 가지고 이제 이 길로 이제 찬양대를 일꾼으로 내려갔던 게 히스기야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찬양하면서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 이 그 모압의 연합군들을 갖다가 다 서로 죽게 하시고 사흘 동안 이 그 전리품을 얻어서 올라왔던 이 시스코게를 넘어가는 이 길이 또 이제 베들레헴에서 갈라져서 내려가면서 이제 그 드고아 쪽으로 내려가는 드고아 지나서 여기 드고아를 지나서 이제 그 시스코게를 넘어가는 이 길을 배경으로 또한 히스기야 시대 때의 전쟁 사건들이 있는, 그게 이제 유대 산지의 유대 광야 쪽에 이제 사건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베들레헴으로 내려와서 이제 드고아 쪽으로 안 내려가고 이렇게 내려오면 이제 이 길이 이제 60번 도로, 지금은 60번 도로고요. 족장의 도로입니다. 그래서 쭉 내려가다 보면 이제 헤브론까지 가는 되게 되겠죠. 그래서 헤브론까지 이제 아브라함도 여기까지 내려온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헤브론까지 이제 머물다가 또 이제 더 남쪽으로 내려가서 브엘세바까지도 가는 그런 이제 그 사건이 벌어지는데 브엘세바까지도 내려가죠. 그래서 이 브엘세바가 겨울 곡식을 짓는 남방 한계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밑으로 더 내려가면 이제 네겝이라고 불리는 겨울 농사에 밀농사, 보리농사에 지을 수 없는 그런 남방 한계선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에 들어가면 이제 그 목축을 하더라도 양념소도 치기도 하지만 더 척박하게 땅에서는 낙타를 갖다가 이제 키우게 되는 그런 형국이 되죠. 그래서 네겝 지역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겝이 끝나는 지점에 이제 저 밑에 쪽에 가면 이제 가데스 바네아가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와서 이제 북쪽으로 치고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고 정탐을 하게 했던 그런 가데스 바네 지역이 있는데, 다시 한번 이제 남쪽부터 올라가시면 여기가 이제 네겝이죠. 네겝도 이제 높은 지역도 있으니까요. 네겝이 있고, 이 네겝 지역과 지난번에 살펴본 이 아라바 지역 기억하세요? 아라바 지역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네겝 지역에 아마 사진을 한번, 요 지역이 네겝 지역의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면요, 네겝의 모습들이 이제 요게 이제 전통적으로 이게는 가데스 바네아의 그 위치의 모습이에요. 네겝 중에 이제 가데스 바네아 쪽에 이제 위치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다른 사진들은 이게 요 사진을 또 하나 볼까. 이것도 이제 저기 아라드 쪽에서 본 아라드 쪽에서 남쪽으로 이제 네겝 쪽으로 본 모습이에요. 이게 이제 네겝에 이제 시작되는 부분의 모습이고요. 네겝 지역의 모습을 갖다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예, 네겝 안에 들어가면 또 엔 아부다시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겝 안에 이렇게 도시가 형성되는, 이건 이제 그 나바티안 족속들이 광야에 그 무역을 하던, 낙타에다 짐을 싣고 이렇게 무역을 했던 사람들이 머물러 왔던 이 네겝 안에 가면은 이런 엔 아부다시라는 도시도 있어요. 그리고 엔 아부다시라 그래서 이제 물이 나는 그런 지역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광야, 네겝 안에도 무역하는 사람들이 도시를 짓고 살았었다는 거, 그 정도만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오시면 부엘세바가 이제 있다고 그랬고요. 부엘세바, 여기가 이제 부엘세바. 그리고 부엘세바도 좀 광야 지역의 남쪽 남방에서 가장 그래도 큰 성읍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길이 많이 모이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파란색이 이제 구약 시대에 텔이 있는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 텔의 모습인데, 요 텔의 모습을 또 한번 사진을 한번 볼까요? 여기 이제 부엘세바 텔의 모습이 잠깐 있었는데, 예. 부엘세바의 텔 모습이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이제 부엘세바에 있는 텔인데, 아브라함이 살았던 건 아니고 주전 한 9세기, 8세기 이 정도 시대, 왕국 시대의 부엘세바가 이제 모습입니다. 예. 발굴된 모습이고, 성지 답사 가시면 이제 주차장에 차를 대고 올라가서 부엘세바 이렇게 텔도 올라가 보시고요. 그러는데 부엘세바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쭉 올라가서 부엘세바가 이제 그 유다의 남쪽에 이제 그 한계선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 이제 유대 산지의 모습인데, 유대 광야 지역의 사진을 하나 이제 보여드리면은, 유대 산지의 광야의 모습이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죠. 광야의 모습입니다. 유대 광야 모습. 그 다음에 유대 광야의 모습을 또 하나 보시면, 이것도 이제 유대 광야의 모습인데, 여기 이제 이것도 이제 와디 무사를 해서 이제 그 어떤 모세가 여기까지 들어와 죽었다 그냥 전승 가운데 지어놨던 이제 그 광야 안에 이렇게 이제 건물이 하나 있는데, 좀 믿을 거는 못되고요. 그러니까 모세가 여기까지 그 유대 땅에 들어와서 죽은 거 그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진은 그냥 유대 광야의 모습을 이렇게 슬쩍 한번 보시라고. 요 살짝 요 부분에 지금 염해가 보이네요. 사해라고 불리는 이제 그 염해가 살짝 보이는데, 그 정도로 해서 광야의 느낌을 한번 보시고, 유대 산지의 모습의 상황을 한번 보여드리면, 유대 산지의 모습 가운데에 다 건물들만 나와서 이제 헤로디온 모습이 하나 있네요. 이건 이제 드고아 쪽에 있는 헤롯이 이제 요새로서 전쟁이 나면 피하려고 하는 요새를 만들었던 헤로디온 모습이 있고요. 여기도 다 이제 성지 답사 가시면 다 방문해 보실 수 있죠. 시간만 많이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유대 산지 지역에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유대 산지의 모습은 비가 내리는 쪽의 모습은 이런 식으로, 산지가 이렇게 그래도 그 비가 내려서 이제 풀이 나는 거죠. 이제 요건 계곡인데요. 계곡이기 때문에 산지에 속한 이제 계곡의 모습으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산지를 이런 걸 하나 볼까요? 이런 걸 하나 보시면, 이것도 유대 산지에서 여기는 이제 유대 산지하고 여기가 아마도 엘라 골짜기 같아요. 엘라 골짜기의 모습과 이제 산지, 그러니까 쉐펠라 지역이랑 만나는 그 지역의 모습으로 지금 사진을 보여드릴 수 있고요. 쭉 올라가서 이제 사마리아 산지 지역의 사진을 하나 보실까요? 사마리아 지역의 산지의 모습은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밭을 갈면서 사는 모습으로 이제 산지에 사는 모습이 보이고요. 또 한 가지 보시면, 사마리아 산지의 모습을 보시면 이 정도 모습이 이제 사마리아 산지의 모습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 산지 중에서도 저 북쪽에 있는 걸 한번 볼까요? 뭘 보냐면 도단 같은 모습. 도단은 이제 요셉이 잡혀갔던 장소가 또 이제 도단이기도 하죠. 예. 그 다음에
도단의 뭐 사마리아의 모습, 사마리아 산지, 사마리아 이제 수도를 했던 사마리아 산지의 모습이고요. 사마리아. 그다음에 요게 이제 그리심산의 모습이 그리심산 정상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 이제 그 나블루스라는 그 옛 세겜의 이제 지금의 이제 그 나블루스라는 지역,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 곳이고요. 이제 저 건너편이 이제 에발산이 되겠죠. 예, 그런 모습도 한번 사진으로 한번 보셨고, 그다음에 예, 이블르함이라는 지역, 이블르함이라는 지역으로 해서 이블르함이 이제 그 사마리아 북쪽 끝쪽 지역으로 해서 이제 어, 이스라엘 평야를 만나는 지역쯤에 되는 위치인데요. 이런 식의 이제 좀 사진을 좀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요단 아니 그 이스라엘 계곡 사진을 좀 보여드릴까요? 아까 안 보여드렸나요? 이스라엘 계곡 사진을 보여드리면 요 형태가 여기가 이제 모래산이에요. 모래산 앞에가 이제 수넴이고 뒤에가 엔돌이겠죠. 이게 이제 길르앗산 쪽에서 찍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사울과 대항하는 블레셋 군대가 쫙 진쳐 있을 수 있고 기드온과 대항하는 미디안 군대가 쫙 진칠 수 있는 그런 형국의 그 이스라엘 계곡지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볼산이죠. 예, 이건 다볼산. 이 밑에 이제 변화산 기념교회가 있는데 이제 이것도 이제 그 이스라엘 골짜기의 이제 북쪽 부분에 갈릴리 산지랑 만나는 지역에 있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이스라엘 골짜기의 어떤 평평한 모습을 볼 수 있네요. 이제 요 용르암 텔이고요. 용르암 이제 작은 용르암 텔이고 위에가 이제 그 갈릴리 산지 여기가 이제 갈멜 산지 엘리야 선지자가 여기서 이제 종교 전쟁 850대 1의 종교 전쟁을 벌였다는 장소고 이 밑에가 이제 이스라엘 평야지대예요. 이스라엘 평야지대. 이스라엘 평야지대는 상당히 비옥한 땅이기도 하고요. 상당히 그 넓게 펼쳐져 있는 그 계곡이라기보다는 평야죠. 우리가 보면. 자, 요것도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쫙 넓게 펴져 있는 이제 평야지대를 볼 수 있는데 요게 이제 그 모래산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저쪽에 이제 길르앗 산지가 있고요. 길르앗 산. 그래서 쭉 펼쳐진 어떤 이스라엘 계곡지대, 평야지대죠. 평야지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넘어가서 나중에 이제 사진들도 다 보면서 가시도록 하고 그다음에 갈릴리 산지를 와서 이제 하부 갈릴리 사진 아까 보여드리긴 했죠. 그래서 하부 갈릴리 사진 한 장 더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여기가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 하부 갈릴리 끝나는 지점이고 여기가 아마 투란 분지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보여드렸고 그다음에 북쪽으로 이제 올라가시면 이제 레바논이랑 연결된 그런 지역의 모습으로 산지에 관련돼서 이제 갈릴리 산지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계곡지대가 있었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내려오면 사마리아 산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있었고 사마리아 산지의 중심 도시는 이제 세겜이라고 그랬어요. 세겜으로 보시면 되고 세겜은 그리심산과 이제 에발산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이제 에브라임 산지가 있다고 이제 했죠. 그러니까 좀 더 자세하게 하면 에브라임 산지가 있으니까 그 에브라임 산지를 갖다가 한번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유대 산지가 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이 여매를 중심으로 여매를 해서 여매의 남쪽과 북쪽을 연결하면 거기가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인데 그 중에서 유대 산지가 있다. 유대 산지에서 반을 이렇게 나눠서 이 동쪽은 유대 광야라고 부른다. 비가 안 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쪽은 유대 산지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유다 지파가 분배하는 땅 중에서 유대 산지 옆에 뭐가 있다? 쉐펠라가 있다. 쉐펠라는 나중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아소엘 구라에서 5개의 골짜기가 있는 그 지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해안 평야지대가 있다. 이 정도로 해서 이제 오늘 산지에 대한 그 강의는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